안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은데 저희 마을에 오셨고 저희가 피해를 했으니까 저희는 뭐 물이 항상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만 알고 살았는데 농장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곳에서 물이 저 위로 흐른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밝혀서 주시고 그럼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카메라도 계신 대로 똑같은 길이만큼 했고 여기는 물의 흐름이 농장 주인의 관리인에 따르면 무게 오염 이 농장에서 일일 오염을 시킬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농장 관리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에 사시면 다 알아요. 농장의 이 골짜기 물은 위에서 이 밑으로 흐르지 절대 여기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밝혀서 주시고 요건 기준토고요. 요건 기준토 저 위에 지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지점에서 구리가 구리하고 아연이 높게 평가가 됐어요. 토양이요? 예. 토양에 그러니까 저기 법정적으로는 않지만 높게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구리하고 아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기 돼지 성장 촉진제에 들어가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그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기 저 껍데기에 구리와 아연이 일단 저 검사를 해봐야죠, 저것도. 저것도 검사가 됐나요? 저것도 검사를 해보셔야죠, 같이. 지금 죄송하지만 어디서 나오셨어요? 국립환경과학원에. 아니, 같이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저희에다 똥물 다 퍼봤는데 저기서 같이 검사해봐야 똥물인데 똥물 저기다 분명히 방출했다고요. 그래서 이 물이 똥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저거를 검사해보면 보세요. 일반 작업대로 검사하세요. 그래서 저기 일반 작업대로 검사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양수 작업을 해서 다 똥물 퍼봤는데. 말씀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진술이 있잖아요. 주민들 진술을 받아보니까는 옛날에 아니 뭐 사장님 지금 안 봐보세요. 파봐요 좀. 요 위에서 똥을 뿌렸대요. 그래서 목격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고 조치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참고인 확보는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불법이잖아요. 그냥 뿌렸다라는 게 불법인데? 본인도 일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그 검찰보다가 이제 성취를 하죠. 그러니까 뭐 영업 정지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거 1차는 경고로 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2번 이상 되면 두 번이면 허가 취소죠. 취소죠? 예. 근데 첫 번째니까 경고인데 지역 주민들은 홍천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이거죠. 아예 이번 기회에 허가 취소를 시켜라. 그런 단계가 있어서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아니, 나 논란을 빚으려는 게 아니라 한 번이면 경고고 두 번이면 저기 뭐 회사로 갔는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이거 첫 번째 경고는 없는 거야. 그 취소가 돼야 되는 거지. 뭐 경고가 무슨 아니 이거 가지고 한 번. 경고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몇 번 팔게? 몇 번 팔게? 그럼 또 파 옆에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 어떻게 와서 정부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머리를 쓰지 말고 가슴을 쓰란 말이야. 지금 주민들 고통을 가슴으로 보라고 가슴으로. 이거 어디 여기 와서 법적인 잣대를 어떻게 드려야 돼? 수치가 어쩌고. 진짜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와서? 아니 어떻게 이 현장을 보면서 이걸 수치를 갖고 얘기하냐고. 아우야 나 파리 100마리 잡고 와서 지금 잠깐 동안 파리 100마리 잡고 왔다고. 아니 이 현장을 제가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환경부도 오늘 제가 진짜 오해하기 좀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과장님 여기 과장님도 계십니다. 과장님 오늘 이 땅판 현장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땅판지 한참 뒤에 나오셨어요. 며칠 뒤에 지나서 아직 이런 현장이 전국에 국민을 경악하고 있는데 홍천 군수 부구선이 안 나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이거가 지자체 현실이에요 이게. 예? 환경부로 쫓아 내려오는데 어떻게 지자체 장인하고 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현장을 외면하는지. 그래야 냄새가 여기 들어오면 아주 썩은 내가 코를 찔러요. 내려와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뭐 여러 강이 있는데 이 집회소의 압력으로 오는 이게 위에서 사면에서 내려오는 사면들이 내려오는 애들이 최근 제가 4월 18일부터 이곳에 와서 이제 이 일에 관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저 현장을 굴착하는 것도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목격하게 된 거였고요.
이걸 보고 그리고 이 지역민들이 겪으신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 제가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이 지역민도 아니고 저희 그 혈연이나 피부치 아무도 이곳에 살고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곳 분들하고는 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서 아마 저한테 모든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지금 깊이로 보면 5미터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 5미터 미만의 그 땅을 굴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뻘건 분뇨 침출수가 샘솟는 경악스러운 현장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 앞에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하고 살아온 주민의 입장에선 그 어떤 말도 사치스러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관리 감독 태만이나 수수 방관하지 않았는가, 또는 지자체의 돈사업주 감싸기가 만연하지 않았는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돈사업주의 해이한 경영과 도덕적 불감증, 기만적 경영 행위는 만내골 주민이 대대손손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만내골 자손들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가까운 데 지자체를 두고도 멀리 돌아서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고 나서야 갑자기 부산해진 농장주, 지자체, 원주 환경청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대응입니다. 늦었지만 오늘은 만내 농장의 농장주도 참석하셨고 환경 분야의 최고 책임자인 환경부에서도 참석하셨으니 그간의 지지부진했던 처리 상황이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당부드립니다. 토양 오염 수치니 기준치니 하는 숫자를 빌미로 해서 농장주를 송방망이 처벌해서 면피하실 생각이라면 이 회의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침출수가 샘솟는 현장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저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마당에 기준치니 그리고 수치니 하는 이런 숫자 따위로 사치스러운 수사 여구나 논하는 있으나 마나한 자리가 된다면 이런 행위 자체가 만내골을 포함한 홍천 군민 모두에게 적폐로 기록될 것임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쪽부터 쭉 한 잔씩. 따라드리라고요? 아니 뭐 제가 제가 따를 테니까 전달해 주세요. 좀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드리세요. 이쪽 다른. 일단 저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물은 만내골 주민이 15년, 20년 동안 먹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이 물을 옆에서 먹고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마신 물은 이 물이 정화된 물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하수에서 푸신 물이고 이 물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147까지 나왔던 수치입니다. 뭐 먹기에 안전할 것입니다. 자부지간 오늘 이 물을 같이 마셔주셔서 감사하고 이 같이 고통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저는 주민 대책위원장으로서 생각하면서 침출수가 지금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막아야 될 의무가 지자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장주와 지자체는 침출수가 이렇게 철철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방치해야 됩니까?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책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침출수가 나오는 거로 확인된 지점은 이제 이쪽 좌측치에는 방향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거로는. 그럼 현재 밝혀진 거는 침출수 방향에 그 잣더미가 쌓여진 곳에서만 침출수가 흐른다고 얘기하는데 이쪽 가로 방향으로 우리가 굴착을 또 했습니다. 굴착된 방향과 하천 쪽에서도 나름대로 똑같은 오염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똑같이 잣더미에서만 나온다고 그렇게 농장주처럼 똑같이 대답하실 것인지,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앉아서 농장주가 잣더미에서만 나오는 침출수니까 우리 군은 농장주 말만 듣고 그렇게 할 것인지, 주민들의 그런 동안의 의견과 증언들은 다 어디 가는지, 그거 농장주가 떳떳하게 내 농장이 살지 않는다면 왜 굴착 작업을 못하게 하는지, 이렇게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의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정밀조사단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투입을 즉각 하여서 진상을 파악 조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뭐 토양 시료, 토양에 대한 그런 분석, 지하수에 대한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좀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 토양 지하수 분석, 뭐 국가가 이렇게 또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자체의 그 연구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뭐 환경부가 나오면 좀 달랄 줄 알았어요. 답변이 제가 원주 환경청에다 이 땅 파괴하기 전날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좀 한번 나와서 참관 좀 해달라고, 그냥 보기만 좀 해달라고 3개 부서 전화를 계속 돌리대요. 핑퐁 치대요. 그리고 끝내는 홍천 지자체한테 확인하라고 했어요. 아니 주민이 업무가 어떻게 분쟁이 되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그거 군청에다 전화하고 환경청에다 전화하고 환경부에다 전화해야 됩니까? 주민이? 이 업무를 해달라고 하면 누가 종합이 되어서 이 문제를, 이거는 환경청 산하다, 환경부 조사 나름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주민이 일일이 담당 업무자를 찾아가서 얘기해 줘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 현장을 보고서도 이러면 이거 차원에서는 우리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된 부서한테 나름대로 그 업무를 지시토록 하고 보고를 받겠다고 해주면 주민들한테 뭐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런 토양과 지하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군과 또 도, 시도, 연구원, 도보건연구원에서 충분히 조사 가능한 부분이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또 제대로 좀 조사가 결과가 어땠는지, 또 조사는 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도 토양 지하수 하는데 국가가 일일이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홍천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조사 가능해요. 가능하고 분석해서 좀 더 지금 요구한 수준에 만족을 못 하신다면 좀 더 여러 군데를 조사를 더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먹는 그 지하수라든가 또 주변의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또 확장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군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군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조사 더 넓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군청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도 좀 보고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요. 저기 환경부 사무관님, 죄송하지만 어느 파트에서 나오셨습니까? 유역총량과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럼 나오시기 전에 이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본적인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홍천군에 기본적인 토양 검사 자료, 수질 검사 자료 받으셨습니까? 나오시기 전에. 지금 저 2차 조사한 거 검사 중이라고 얘기 들었고요. 아니 그 1차 지금 검사 결과를 저희는 벌써 이미 갖고 있는데, 여기 홍천군에서 줘서 갖고 있는데, 예? 줘서 갖고 있고 수질 검사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부에서 이 현장에, 이전 현장을 나오면서 사전에 조사 한번 안 하시고 자료 검토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군에서나 이런 지자체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서 답변하시겠다고 합니까? 이미 자료가 나와져 있는데 왜 이 자리에까지 오면서까지, 장관이 지시해서 이 자리까지 오면서까지도 주민들한테 온전한 대답을 못할 정도로 사무관님은 사전 공부도 안 하고 오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기준처가 얘기 안 할게요. 기준처가 얘기 안 하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추가 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조사를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기준치 답정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땅에 파져 있는 현장을 보셨습니다. 이 현장이, 저희는 주민들을 증언합니다. 이 밑에 상당 부분까지 다 똑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가 기준치에, 법적으로 말하는 기준치 의논하시는데 기준치에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오염된 토양, 오염된 물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정부는 방치해 둘 것입니까? 오염이 됐다라는 거를 뭘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염 수준이나 이런 거를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오염됐다, 이거를 토양을 다 복원해라, 이렇게
막연히 주장하기보다는 유역청량과에서 나오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환경부가 책임지고 조사 계획을 세우고 예, 좀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민원들이 계속 수년 동안 있어 왔는데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포크레인으로 저걸 팔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역청량 가시면 아시잖아요. 축산 분뇨 관련해서 데이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허가를 해야 되는 시설이고 삼천도 돼지 키우고 있는 곳이고 원래 홍천 축산 분뇨 처리장으로 하루에 몇 톤 들어간지 알고 계세요? 데이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데이터 보고 왔거든요. 여기 1.75톤 매일 축산분유 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시설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홍천군에서는 축산분유 처리장으로 매일 실제로 얼마만큼 반입량이 되는지, 그게 반입이 적게 되면은 왜 적게 되는지 그런 거를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일부가 정식으로 처리되지 않고 축분 처리장으로 제대로 가지 않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홍천군이 책임이 있고 총량 규제하면서 그런 데이터 다 시군에서 환경부로 올리게끔 되어 있고 그거 관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홍천군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데이터 검사는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 뭐 여기 상황 잘 모르고 이러는데 오염원 데이터 다 환경부가 갖고 계시면 환경부에서 여기 오염원 파악해서 한 500m, 600m 되나요? 홍천강까지? 전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기엔 환경부에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딱 나서면 국가 인력 2배, 3배, 예산 2배, 3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그런 여건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자체 역할들이 있고, 지자체 역할이 충분히 못했으면 저희가 좀 관리 감독 그런 기관은 사실은 홍천군의 관리 감독 기관은 아니에요. 저희가 법이나 제도를 갖고 있지만 도나 또 저희가 감사원 뭐 이런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주민들의 애로들도 있고 저희도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최대한 적정하게 또 이렇게 정밀하게 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홍천군하고 상의를 하고, 또 홍천군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전문가 분들도 있고 그런 인력들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해서 해나가자라고 저희가 자문도 하고 해야지, 환경부가 일일이 나가서 다 조사한다고 하면 전국의 환경부 조직과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더 많이 내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만한 부분들이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 저희가 홍천군에다 그냥 마냥 맡겨놓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분들 저희가 책임지고 다 조사해서 다 하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홍천군이 충분히 그래도 좀 이해하고 납득하고 또 농장주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게끔,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처벌도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개선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저희들이 또 관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상의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홍천군이 좀 더 이렇게 제대로 좀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관리 감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연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 총량 조사, 한강 유역으로 흘러드는 전체적인 총량 데이터는 홍천군에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데이터 작성에 저는 이참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주민들 민원 차원에서도 그것과 연관돼서 여기 농가에서는 도대체 왜 1.75톤이 하루 배출량이니, 나머지 그러면 17톤이나 18톤 혹은 20톤 가량은 자체에서 어떻게 액비로 하는 건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저기 담당 그 공무원님들은 주민들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저기 그 농림수산부랑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 이걸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냄새 문제 잘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농장주의 의지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 곳도, 그 돈사시설 개축이나 또 사료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설 저걸로 해서 바이오 필터 설치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슬러지 피트 나오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발효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냄새 안 나게 하는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이 생겨서 저희도 한번 모니터링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 가봤는데 뭐 5,000도 이상 키우는 데는 냄새가 안 나요. 물론 약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하는지 세밀하게 가서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얘기를 돌리면 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좀 홍천군과 원주부정 환경청 같이 협력하셔서 저는 좀 이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토양수 지표수나 토양수 오염 정도지만 이게 뭐 환경부에 나오셨으니까 더 얘기 안 하다 아시잖아요. 저쪽에 지금 여기 바로 홍천군 그 취수장이 저쪽에 지금 바로 여기 홍천강이랑 유역된 곳에 인접해 있고,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 지표수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표수랑 연결된다는 거 아시고 지하수랑 연결되는 거 아시는데, 지난번에 홍천군에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천공 장비에서 조사하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러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 느낌을 받았어요. 못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주민들의 저 불안감도 해소하고, 이참에 같이 나오셨으니까 축산연구원도 나오셨으니까 이거를 농가도 살리고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근본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천군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농담 처벌하겠다. 농담 처벌이 얼마인지 저희가 뻔히 아는데요. 200만 원, 300만 원 과태료 내면 끝인데 1차 경고고. 그 주민들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건 그래서 허가 취소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점 오염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점 오염원이 확실한데, 이걸로 오염이 확실한데 어디까지 조사를 하자 하는데 못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자꾸 그 울분이 터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장주는 여기 안 사시고, 농장주는 여기 냄새 맡고 나서 나가서 쾌적한 데 주무시면 되지만 이분들은 근거 없다 그러고 그냥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냄새 맡고 그냥 찝찝하게 물 마시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 기분을 같이 받아주시면 저는 이거 아까 농장주에게 의지 문제라고 얘기했듯이 환경부랑 저기 환경청 또 홍천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는 의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개별 퇴비화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아는데요. 사실 저런 식으로 높이 쌓아놓고 저렇게 부피가 큰 상태에서 그냥 뿌린다고 퇴비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퇴비화 시설 얘기할 때 약간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약간 넓게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정확히 저는 기준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퇴비화가 돼서 나가고 또 다시 새로 퇴비화를 해야지 그게 없어지는 거지, 쌓아놓은 것에 계속 뭔가 뿌린다고 그게 계속 퇴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거기 안에서 소화가 안 된 애들은 또 아래로 침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홍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퇴비화 관련해서?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아까 사법 처분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위반입니다. 그 부분 위반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정책이나 법 이런 쪽을 담당을 하다 보니 전문가분을 좀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관님하고 지금 연구사님이고요. 그다음에 축산환경관리원의 그 뭐 컨설팅도 맡고 있는 현장 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네. 이런 자리가 사실은 지금 많이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간간히 나오는 악취 때문에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물론 이제 되게 힘드시긴 하겠지만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던가 이런 것도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다 농장이 지금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묘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보통 제 주 업무가 축산 농가 안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악취나 그리고 분뇨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서 말씀을 드리고 개선안을 농장주분 그리고 지자체 좀 개선안을 말씀드려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오늘 와서 지금 이렇게 간간히 맡으셨던 냄새들 그런 것들 농장 안에 들어가서 파악하고 그리고 농장주분들
농장주 분께 말씀드려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이런 뭐 퇴비 뭐 다 그렇겠지만 공해하고는 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에? 이게 지금 바람이 치부르니까 그렇지 내려부르면 저 밑에 아주 결혼리, 송정리, 와동리까지 냄새가 다 나가요. 그래서 이런 공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요. 지자체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취수원에부터 상류 10km까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10km요? 아니 4km. 4km? 예. 그럼 뭐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상수원 이게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직까지 뭐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들으시죠? 거리하고 여기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와 보시니까 이게 현장이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심각하시죠 이게?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우리 개인은 힘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이걸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그냥 뭐 지금 환경부에서 나오셔가지고도 서로 이렇게 미루시기만 하고 뭐 뚜렷한 답변이 없어요 오늘도 지금. 뭐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이렇게 전부 주민이 와 앉았는데 뭐 뚜렷한 답변이 한 번도 없고 서로 미루기나 하고 이러니 이래서야 이게 되겠어요? 우리 국민이 이게 살 수 있겠냐고요 이게. 이상입니다.